안녕하세요. 최근에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 받으셨다고요? 아마 시술 끝나고 가슴 통증도 없어지고 몸도 가벼워지니까 이제 진짜 다 나았구나. 이렇게 좀 안심하고 계실 것 같아요. 특히 이제 40 넘어가면서 건강 걱정 많으셨을 텐데 큰 시술 잘 마치셨으니 더 그럴 수 있죠. 그런데요. 저희가 오늘 같이 볼 자료들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. 스텐트 시술이 끝이 아니고 오히려 건강관리의 새로운 시작이다. 뭐 이런 점을 강조하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그게 참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시술 자체는 참 대단한데 그걸로 다 된 건 아니다. 뭐 그런 거겠죠? 네, 스텐트가 이제 좁아진 혈관을 이렇게 넓혀주니까 당장은 편해지죠. 근데 혈관이 왜 좁아졌는지, 그 근본 원인 있잖아요. 동맥경화. 이건 그대로 남아있는 거거든요. 원인은 그대로군요. 네, 그래서 시술한 데가 다시 좁아지는 재압착 위험도 있고, 더 무서운 건 스텐트 안에 갑자기 피떡, 그러니까 혈전이 생겨서 확 막히는 스텐트 혈전증. 이런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. 이야, 그래서 이제 시술 후의 관리가 정말 중요한 거죠. 어떤 자료 보니까 이 괜찮아졌다는 느낌 때문에 오히려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는 거,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하더라고요. 심리적으로요. 그렇군요. 증상이 없으니까 다 나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보이지 않는 위험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. 그럼 뭘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까요? 좀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약입니다, 약. 다른 무엇보다도 약물 복용이에요. 약이요? 네. 특히 그 혈소판 기능을 좀 억제해서 스텐트 안에 피떡 생기는 거 막는 약들 있잖아요. 항혈소판제, 뭐 아스피린이나 클로피도그렐 같은 거요. 이게 정말 생명줄 같은 건데 이걸 그냥 이제 증상 없는데 하고 마음대로 끊으시는 분들이 계세요. 정말 위험합니다. 위험하다니 어느 정도인가요? 연구 자료들을 보면요. 시술하고 나서 특히 첫 3개월 안에 이 약을 딱 끊어버리면 급성 스텐트 혈전증 위험이 치명적인 수준까지 올라간다고 나와요. 정말 치명적일 수 있어요. 와, 잠깐인데 괜찮겠지. 이런 생각은 절대 안 하면 안 되겠네요. 절대 안 됩니다. 그러면요, 그 처방받은 약 말고 뭐 다른 약이나 영양제 같은 거 먹을 때는 괜찮나요? 이것도 좀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. 그것도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. 우리가 그냥 흔하게 먹는 소염진 통제 중에도 좀 안 맞는 게 있을 수 있고요. 아니면 뭐 발기부전 치료제 같은 특정 약물들, 심지어 건강기능식품도요. 이게 원래 먹던 심정약이랑 막 부딪혀서 예상 못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. 상호작용이요? 네. 예를 들어서 협심증 때문에 니트로글리세린 계열 약 드시는 분이 발기부전 치료제를 같이 먹으면 혈압이 너무 떨어져서 위험할 수 있거든요. 헉. 그러니까 어떤 약이든 영양제든 새로 드시기 전에는 꼭 담당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. 네, 꼭 상의해야겠네요. 약 말고 또 하나 정말 자료마다 빼놓지 않고 나오는 얘기가 있던데요. 바로 금연.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. 맞습니다. 흡연은 진짜 스텐트 시술 받으신 분한테는 최악의 행동 중 하나예요. 최악이요? 네, 특히 그 시술하고 나서 첫 4주, 한 달 정도죠.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요. 혈관 안쪽이 아직 좀 불안정한 상태라 극도로 취약한 시기라고까지 표현하거든요. 이때 담배를 피우면 스텐트 혈전 위험이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정말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. 4주. 구체적인 기간까지 나오니까 더 와닿네요. 금연 진짜 어렵긴 한데 뭐 니코틴 패치나 금연 클리닉 도움받는 것도 방법이겠고요. 그렇죠. 혼자 힘으로 어려우면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. 네. 그럼 이제 생활 습관 쪽으로 넘어가서요. 식단이나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? 이것저것 못 먹는 거 많아질까 봐 걱정도 되실 텐데요. 식단은요, 막 이것도 안 돼, 저것도 안 돼 이런 금지보다는 현명하게 조절하는 게 핵심이에요. 자료들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짜지 않게 먹는 거, 저염식이요. 저염식. 네. 그리고 기름진 거 좀 줄이고 특히 그 트랜스 지방이라고 하죠. 가공식품에 많은 거 그거 주의하고요. 대신 통곡물이나 채소, 과일은 좀 충분히 드시는 게 좋다고 나와요. 막 너무 엄격하게 제한하면 오히려 지쳐서 포기하기 쉬우니까 꾸준히 할 수 있는 건강한 식단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네요. 맞습니다. 지속 가능해야죠. 운동은요? 심장에 무리 갈까 봐 그냥 누워만 있으려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건 안 좋죠. 오히려 적절한 운동은 꼭 필요해요. 심장 건강 회복에요. 다만 중요한 건 나한테 맞는 강도랑 종류를 찾는 거예요. 나한테 맞는 강도? 네.
보통은 걷기나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걸 권장하고요. 막 갑자기 무거운 거 번쩍 들고 이런 고강도 근력 운동은 처음엔 좀 피하는 게 좋아요. 아, 네네. 제일 좋은 건 사실 병원에서 하는 심장재활 프로그램 있거든요. 거기에 참여해서 전문가 도움받는 게 안전하고 효과도 좋죠. 아, 심장 재활 프로그램이요. 그게 도움이 많이 되겠군요. 그럼 마지막으로요.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알아채는 것도 중요하다고 들었어요. 어떤 증상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? 그리고 정기 검진은 계속 받아야 하는 건가요? 일단 갑자기 막 참기 힘든 가슴 통증이 오거나 숨쉬기가 너무 힘들거나 아니면 막 심하게 어지럽다. 이러면 이건 정말 위험 신호예요. 바로 응급실 가셔야 합니다. 바로 응급실? 네, 그리고 또 예전엔 괜찮았는데 요즘 좀만 움직여도 가슴이 답답하거나 조이는 느낌이 든다. 이러면 재협착일 수도 있으니 꼭 병원에 가보셔야 하고요. 아, 운동할 게 답답한 거요? 그쵸. 그런 변화를 잘 캐치해야 해요. 정기 검진은요? 예전엔 꼭 기능 검사 같은 거 받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좀 달라졌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최근에는 증상이 안정적인 분들한테는 예전처럼 무조건 정기적으로 운동부와 검사 같은 기능 검사를 꼭 하라고 강하게 권하지는 않는 추세예요. 아, 그래요? 네, 그렇다고 병원에 안 가도 된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. 정기적인 진료랑 상담은 여전히 중요하죠. 핵심은 검사 결과만 믿는 게 아니라 내 몸 상태 변화를 내가 제일 먼저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의사 선생님이란 얘기하는 습관. 이게 더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어요. 그렇군요. 듣고 보니 스텐트 시술이 정말 심장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라는 말이 딱 맞네요. 네, 그렇죠. 이 기회를 잘 살리려면 약 잘 챙겨 먹고 담배는 진짜 확실히 끊고 또 건강한 식습관, 운동 꾸준히 하고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하겠고요. 마지막으로 내 몸의 작은 신호에도 귀 기울이는 것. 이 모든 노력이 다 필요하다는 거네요. 네, 맞습니다. 시술 후에 관리하는 게 그냥 귀찮은 숙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다.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.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앞으로 건강 관리하시는데 좀 든든한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런 관리들을 그냥 해야만 하는 거 이렇게 의무감으로 느끼기보다는 내 심장이 더 건강하게 더 오랫동안 힘차게 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치 있는 습관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? 오늘 얘기 들으시면서 이건 내가 내일부터라도 꼭 시작해 봐야겠다 하고 마음이 가는 습관이 혹시 있으셨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